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군자국의 비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임금의 일만리 중앙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자 2로 하에 순임금이 동의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자와 순은 제풍에서 태어나셨고 부하로 이사하셨으며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의인이다 라고 하죠. 이 말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동의족이라고 한 순임금이 사방 오천리로 1만리를 다스렸다고 사기 오제본기에 나옵니다.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인 교지로부터 북쪽으로는 북만주의 숙신까지라고 합니다. 숙신은 식신이라고도 해가지고 사기에는 식신이라고 나옵니다. 땅은 사방 오천리로 황복까지 이르렀다. 황복이라는 것은 이게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말을 하는 것이죠. 서쪽으로 가면 사막이 있잖아요. 그 사막에 가기 전에 황무지가 있어요. 그런 데를 황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교지, 이 교지는 아까 말한 대로 베트남 북부 지역을 말을 해요. 북발을 서쪽으로는 융, 석지, 거수, 저, 강, 북쪽으로는 산용, 발, 식신을, 여기 식신이 나오죠. 동쪽으로는 장, 조이를 어루만지니 사해안이 모두 제순의 공을 받들었다 라고 해요. 구글 어서에서 거리 측정을 해봤어요. 말리면 약 3,927km예요. 여기가 베트남 북부고 여기가 이제 숙신 지역이죠. 하얼빈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기록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마토는 대대렉이 오제덕을 참고해서 썼는데 오제에 대한 설명은 공자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가 동의족인 순임금이 1만리를 다스린 제왕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교 국가인 이씨조선에서조차 이러한 공맹의 가르침에 대해 언급조차 없습니다. 공맹의 가르침보다 사대주의가 더 우선이어서일까요? 죽석 2년 제순 유우시에 식신이 조군을 왔는데 예물로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으니 순임금이 숙신까지 다스렸다는 기록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25년 식신씨가 와서 조공으로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라고 써있어요. 순임금이 다스렸다는 일만리는 군자국이라고 태평어람 백회부 초에 괄지도를 인용해서 나옵니다. 괄지도왈 군자국 사람들은 칼을 찬다. 양쪽에 무늬 호랑이를 거느린다. 산노예로 짠 옷을 입는다. 사방 천리 영토이고 무궁화가 많다. 천리 영토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서로 양보하여 군자의 나라라고 한다. 무궁화는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대극산 서쪽에 있다. 채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으며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자, 여기 만리라고 나오죠.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을 해요. 같은 국가, 같은 문화권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일만리는 규원서와 태시기에도 나옵니다. 압록강 바깥쪽 가로세로 일만리 땅은 옛날 성인들과 선조들이 고생하여 경영한 땅이 맞는데 어찌 본시 한나라의 물건이겠는가 라고 하죠. 원문을 봐도 만리지지라고 나오죠. 종횡 만리지지.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오천리고 동에서 서까지는 만리가 되는 것이죠. 남에서 북으로도 만리. 그래서 종횡 만리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기록이 같죠. 양국의 기록이 같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자국은
진화족이 존대의 뜻으로 높여 부른 것이고 열자, 주모광의 중앙국이 일만리라고 했으니 군자국의 원래 명칭은 중앙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국에 대한 설명도 군자국과 비슷합니다. 서쪽 끝 남쪽 모퉁이에서 고만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사해의 질서를 잡은 나라를 중앙국이라 한다. 여기 나오죠. 황하 남북으로 걸쳐 있고 태산 동서로 뻗어 있으며 1만리가 넘는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임하고 예의와 법규도 서로 지킨다 하고 다른 기록에 있는 군자국의 설명과 비슷합니다. 동쪽 끝 북쪽 모퉁이에 불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아까 살펴본 사기 오제본기에 순임금 때 봉황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봉황이 나라와 빙빙 돌았다. 천하의 밝은 덕이 모두 우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우제라는 것은 순임금을 말합니다. 설문회자 봉에도 봉황은 군자국에서 나온다고 하니 이것 역시 순임금이 군자국의 제왕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봉황은 신조이다. 동방 군자의 나라에서 나와 사해 밖으로 비상한다. 모습을 보이면 천하가 큰 평안을 이룬다. 라고 해서 동방 군자의 나라, 동방 군자지국이라고 되어 있죠. 군자국이 일만리라는 기록과 달리 예문유치 양의 산해경을 인용하면서 중심에서 사방으로 1천리로 동서남북 2천리에 이르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산해경활 군자국 사람들은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찬다. 사방 천리의 영토이다. 무궁화가 많으며 서로 양보한다. 고로 군자국이라 한다. 이천리 영토라는 말은 현재 전해지는 산해경 판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해외 동경에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해외의 동남쪽 귀퉁이에서 동북쪽 귀퉁이에 이르는 지역. 군자국이 그 북쪽에 있다.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찬다. 짐승을 먹고 큰 호랑이 2마리를 부리며 곁에 둔다. 그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무궁화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다른 설명과 많이 비슷하죠. 사방 1천리라는 통치구역은 고대에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넓이입니다. 관자 소문에 천자는 사방 천리인 2천리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옛날 천자는 중앙에 있어 지방 천리를 다스린다. 지방이란 말은 중앙으로부터 사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자국이 아까 지방 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자국은 천자가 다스리는 천자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군자국의 직접 통치 2천리 영토는 중심부인 천자국만의 영토이고 제후국까지 포함하면 중국 대륙과 만주와 시베리아를 모두 포함하는 1만리 영역의 중앙국인 것입니다. 군자국은 수도를 몇 번 옮겼고 마지막 수도가 구월산을 포함한 평양이었습니다. 삼국사기 고려본기에 평양은 군자국의 황검인 선임왕검의 택지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선임왕검이 군자국의 황검이라는 설명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평양은 본래 선임왕검의 택지라고 하고 혹은 왕의 돕, 왕험이라고도 한다 라고 써있죠. 옛날 리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으나 현대 측정치 기준 1천리는 약 400km인데 사방천리이므로 가로 세로 모두 800km입니다. 평양 기준 전주까지 380km이고 지리산까지 440km 정도이므로 지리산을 경계로 하여 이남 지역은 군자국의 직접 통치 범위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으로는 요하까지가 약 400km 정도 되니 남만주를 포함한 한반도 중부까지를 사방 1천리의 군자국으로 보면 타당합니다. 산해경 해외동경의 위치 설명과 일치합니다. 신당서 동의열전에도 신라가 군자국이라 하니 한반도를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를 군자국이라 부른다 라고 나와요. 같은 책에 신라의 땅이 가로
1천리, 세로 3천리라고 했는데 경상도에서 3천리이면 현대 기준 1178km로 하얼빈까지이고 가라과 1천리는 요하까지입니다. 지도에서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천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가 차지했던 만주의 일부분을 차지한 걸 알 수 있죠. 만주는 고구려 땅이었으니 발해가 만주를 되찾기 전 통일신라 때 만주까지 차지했다는 기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라는 변환의 먼 후손이다. 한나라 낙랑의 땅에 있고 가로 1천리, 세로 3천리이다. 낙랑의 위치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요소지역이라는 말도 있고 요동이라는 말도 있고 평양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기록에 따르면 아마 이 요동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라 땅이었거든요. 한반도에 낙랑이 있었다면 신라가 어차피 한반도에 있었으니까 굳이 낙랑 땅에 있다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서술이 나왔다고 봅니다. 흥정만주 원류고에 길림이 신라의 계림이라 했으니 통일신라 때 만주까지 진출했음이 다시 확인되며 만주와 한반도를 영토로 둔 신라를 군자국이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 때 계림이란 곳은 지금의 길림의 와전이다. 신라와 백제 등 여러 나라 역시 모두 이 근처의 땅에 있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라가 길림성까지 진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 남아서 금나라와 청나라를 이은 것 같아요. 논어정의에 구이가 고려라고 했으니 산해경, 해외동경에 나온 것처럼 한반도를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구이에 살고 싶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의 고려 땅을 가리킨다 라고 하죠. 공자가 이렇게 이제 희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는 최근 연구에서 고려의 국경선이 한반도가 아닌 만주에 있었다고 밝혔으니 군자국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라는 것이 다시 확인됩니다. 인터넷에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고려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워라는 블로그네요. 네이버 블로그고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고려 국경선 청리 장성 한반도 아닌 만주에 있었다. 네이버 뉴스에 나온 거네요. 연합뉴스에 나온 거네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한반도 압록강이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였잖아요. 그것이 아닌 요동 쪽에서 이제 만주 장충 같아요. 거기까지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리산까지 천리고 그래서 2천리 국가가 되는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군자국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기 오제분기에 순임금이 사왕 5천리로 1만리를 다스렸다고 했고 그 1만리 중심국가가 사방 1천리의 천자국인 군자국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 배웠죠. 근데 문제는 사기가 중국의 정통사서예요. 그 중에 1순위죠. 사기의 동의적인 순임금이 1만리 다스렸다고 나와도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국사의 문제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